SPSS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뜰 텐데요. 데이터 편집기 창이라고 하지요.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버전 같은 경우에는 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비트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되는 적합한 SPSS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편집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편집기는 크게 데이터 보기 탭하고 변수 보기 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변수 보기 탭 같은 경우는 입력할 변수에 대한 형식을 지정하는 탭이고요. 그 옆에 있는 데이터 보기 탭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받은 변수들의 값을 입력하는 탭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처럼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 보기 탭에서는 크게 항목이 1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을 입력을 해두는데 첫 글자가 공백이라던가 특수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주의해서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변수의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변수의 유형에는 숫자나 컴마, 점이라던가 지수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조절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변수 유형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서 성별을 물어보았다고 했을 때 성별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유형에 있어서는 1번 값은 남자, 2번 값은 여자라고 받았을 때 유형은 숫자로 선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서는 1과 2로 값을 받았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가 없게끔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칸에는 변수 이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간략한 설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란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항목에 그렇지 않다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조절 버튼을 선택하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측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결측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9로 입력된 데이터를 결측값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결측값 란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측값이 점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결축값 대하상자에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9 혹은 99를 사용해서 결축값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열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길이 폭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넓이가 넓게 할 것인지 좁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폭이 많이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5 정도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값들이 숫자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혹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란입니다. 지금 본 것들이 변수 보기 탭에서 변수 이름들을 갖다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문을 하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급여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했을 때 값을 받을 때는 1부터 5까지의 5점 척도로 받았고 넓이는 8, 소수점 이하의 표시는 없는 상태. 레이블에는 급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급여 1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값란에 가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값을 1번 값으로 두고 매우 긍정적인 값은 5번 값으로 두었어요. 실질적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반대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100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확률의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pay 2라는 질문이고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소수점은 표시가 없게 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레이블에는 간략하게 급여 2라고 표시해 놓겠습니다. 값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그 밑에 칸에 셀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V 키를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1과 질문 2에 대한 변수 보기 탭을 사용해서 변수에 대한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보기 탭에 가서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번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pay 1에 대해서 4번의 값으로 응답을 했고 pay 2에 대해서도 4번의 값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2번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pay 1에 대한 질문에 3이라고 응답했고 pay 2라고 한 질문에 2라고 대답했고 값을 입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바로잡거나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는 과정을 데이터 관리라고 합니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 부분 데이터라고 된 메뉴를 사용하여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수 끼워 넣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끼워 넣기라는 것은 자료를 입력하여서 데이터 파일을 만든 후에 변수에 연로된 부분, 이 사이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끼워 넣는 기능입니다. 변수 끼워 넣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열을 선택하고 변수에 이름이 있는 참여 횟수라든가 경기라는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열을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변수 삽입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변수의 앞부분에 변수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된 변수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수 보기 탭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한번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A라고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보기 탭으로 가서 변수의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 끼워 넣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끼워 넣기는 한 개의 케이스를 케이스 사이에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행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케이스 삽입이라고 된 이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했던 케이스 바로 위쪽에 새로운 케이스 행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행에는 내가 응답을 받은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과 8 사이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 바로가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로가기는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원하는 케이스로 커서를 옮겨 놓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도구 모음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이 아이콘이 케이스 이동 아이콘입니다. 클릭하면 이동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보고자 하는 케이스에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내가 선택한 케이스 번호로 마우스의 커서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케이스 정렬하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정렬하기는 지정된 기준에 맞춰서 모든 케이스를 정렬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메뉴에 케이스 정렬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항목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렬 기준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마우스로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이는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줍니다. 정렬 기준으로 성별이 이동된 것을 확인하고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가 성별을 기준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정렬하기를 하나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이터는 교육 수준에 대해서 8부터 19까지의 숫자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성별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EDUC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케이스 정렬을 클릭을 하고요. education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EDUC 이 변수를 정렬 기준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정렬의 순서에 있어서는 오름차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치는 케이스를 행, 변수를 열로 놓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처럼 거꾸로 놓아진 경우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데이터 메뉴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데이터 전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파일에서 케이스의 번호가 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열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1이라던가 2, 3, 4, 5가 열에 있는 부분으로 와야지 바로 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변수를 다 오른쪽에 변수란으로 이동을 시키세요. 컨트롤 버튼과 A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변수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시키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지금 뜨는 대화 상자에서 1이라던가 2, 3, 4, 5인 일련 번호가 하나의 변수로 제대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합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합치기는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랫부분으로 돌리면 총 100개의 케이스가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파일에 케이스가 더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파일 합치기 메뉴입니다. 파일 합치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추가하는 기능과 변수를 추가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추가하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서 파일 합치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케이스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열려있는 데이터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세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케이스 추가하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케이스 추가 데이터 세트에 대한 이 대화 상자에서는 모든 변수가 오른쪽에 있는 새 활성 데이터 세트의 변수란에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합치기 하고자 하는 파일에 있는 변수들만 오른쪽에 남겨두면 되고, 그렇지 않은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되지 않는 변수란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동일한 것을 모두 다 오른쪽에 남겨두었으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케이스 소스를 표현할 변수 이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케이스가 어느 파일에서 있었는지를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옵션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100개이었던 데이터가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케이스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끝에 소스 1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원래 있었던 데이터 소스인 경우에는 0, 케이스 합치기를 통해서 가져온 케이스인 경우에는 1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에는 변수의 추가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선택되는 부분, 열을 나타내는 것이 변수라고 하지요. 그래서 변수 추가는 변수별로 저장된 파일이 다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일이 그러한 예에 해당되는 파일입니다. variable 2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변수들과 variable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변수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케이스 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변수의 추가입니다. 그러면 variable 1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variable 2 파일을 합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를 선택하고 합치기에 가서 변수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열려있는 데이터 파일 중 variable 2라고 된 데이터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변수 추가 위치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새 활성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두 파일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별 표시로 되어 있는 변수들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작업 중인 파일에 있는 변수들이고, 플러스 표시가 된 변수들은 합치기를 실행할 파일에 있는 변수들입니다. 제외된 변수라고 되어 있는 왼쪽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해서 위치를 시키게 되면 제외가 됩니다. 키 변수라는 것은 두 파일이 합쳐질 때 기준이 되는 변수를 키 변수라고 합니다. 키 변수를 일치하는 사례를 선택을 하면 양쪽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비활성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활성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파일에 결측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비활성 데이터 세트라든가 활성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키 순서로 정렬을 하고 케이스 소스를 표시할 변수 이름을 선택해 주게 되면 각 변수들이 어느 파일에서 불러와졌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세트 2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 1에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세트 2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키 변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 변수에서 일치하는 사례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현재 활성화되었던 데이터 세트에서 뒷부분으로 가서 변수들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기존의 변수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해서 계산된 값들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통합을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구분 변수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 부분은 변수의 목록으로부터 집단을 나누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변수를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셋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를 선택을 하고 화살표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에 보이는 통합 변수라고 되어 있는 이 상자 안에는 통계량을 계산할 변수를 왼쪽에 있는 전체 변수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 중 수입이라는 변수를 선택해서 변수 요약이라는 란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할 때 함수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평균이라던가 중앙값, 합계에 대한 통계량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평균을 선택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이란 변수를 다시 한 번 더 변수 요약란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평균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통계량들 중에서 표준 편차를 선택을 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있던 민이라는 평균을 의미하는 값이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SD로 변수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활성 데이터 세트에 통합 변수 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업 중인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데이터 세트에 지금 만든 새로운 변수 수익 민이라는 변수와 수익 SD라는 변수를 추가할 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통합 변수만 포함된 새 데이터 세트 작성은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옵션을 선택해 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변수에 평균을 구한 수익 민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익이라는 변수에 표준 편차를 구한 수익 SD라는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일 분할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분할은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일정 조건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파일 분할을 선택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